이번 시간에는 AI와 협업하기, 그 중에서도 인간 중심 인공지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AI 기술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결국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단순히 성능이 뛰어난 AI가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설계되고 인간이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AI, 즉 인간 중심 AI, 줄여서 HCAI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 AI는 아주 간단히 말하면 AI가 인간을 돕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인간이 AI의 판단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접근입니다. 즉,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을 보조하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 중심 AI가 지향하는 세 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AI가 인간의 판단을 보조하는 도구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AI는 인간의 결정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협력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의 진단을 내릴 때 AI가 의학 데이터를 분석해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어야 합니다.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학생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지도하는 주체는 결국 교사여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 중심 AI의 첫 번째 원칙, 보조성입니다. 둘째는 AI의 의사결정 과정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AI의 판단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AI의 결정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AI는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는 결과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단지 기술적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적 책임성과 투명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AI가 채용 과정에서 한 지원자를 탈락시켰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HCAI의 두 번째 목표, 이해 가능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AI가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I는 단순히 작동만 잘하면 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 판단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결정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누구에게 불이익이 되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가 뉴스 콘텐츠를 추천할 때 단순히 클릭수를 높이는 데만 집중한다면 결국 사회적 편향이나 혐오 표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정성, 포용성, 사회적 책임 같은 윤리적 기준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결국 세 가지 목표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AI는 인간을 대신하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를 보호하고 인간의 판단을 돕고 인간이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AI가 인간을 중심에 둔다는 말은 AI가 인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과연 인간을 이해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설명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개념이 바로 마음이론입니다. 마음이론이란 아주 쉽게 말하자면 타인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 의도를 추론하는 인지적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저 사람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라거나 저 말 뒤에는 다른 뜻이 있겠지? 라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론의 작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HCAI에서 이 마음이론이 중요할까요? AI가 인간을 단순히 데이터로만 이해하면 인간 중심 설계는 불가능합니다. AI가 인간의 언어와 감정, 문화적 맥락을 해석하고 반응할 수 있어야 진짜로 인간을 이해하는 AI가 될 수 있거든요. 학습자가 문제를 틀렸을 때 AI가
틀렸습니다 라고만 말하는 것과 지금은 실수했지만 이 부분을 다시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마음이론적 처리, 즉 AI가 인간의 감정과 의도를 읽고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론은 인간 중심 AI의 이해의 축을 담당하는 인지적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의 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인간 중심 AI를 구축하는 두 축이 있습니다. 바로 이해와 설명인데요. AI가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먼저 AI가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언어, 감정, 문화적 맥락을 해석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학습자의 표정이나 말투를 분석해서 지금 집중력이 떨어졌구나 라고 인식하고 이에 맞춰 피드백의 난이도나 어조를 조절하는 AI 튜터를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런 능력이 바로 AI의 마음이론적 이해 능력, 즉 인간의 내면 상태를 추론하고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반대로 AI가 인간에게 설명한다는 것은 인간이 AI를 이해할 수 있도록 AI의 판단 근거를 사용자에게 명확히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AI가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가를 투명하게 제시하고 그 근거를 인간의 인지 수준에 맞게 이해 가능한 수준, 그리고 이해 가능한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설명 가능한 AI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 설명 가능하다라는 게 중요한 이유는 AI의 판단 과정을 인간이 납득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해와 설명이라는 두 축을 기반으로 해서 AI의 이해와 인간의 이해가 만나게 되면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인간과 AI의 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AI는 인간의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고 인간은 AI의 판단 근거를 이해하는 상태. 이게 바로 상호 이해 기반의 협업이죠. 이 협업의 목표는 단순히 효율을 높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AI가 계산과 분석 같은 인지적 작업을 담당하고 인간은 비판적 사고, 창의성, 윤리적 판단 같은 고차원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서로의 강점을 보완하는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즉, AI는 인간의 결정을 돕고 인간은 AI의 결정을 감독하는 관계. 이것이 바로 인간 중심 인공지능이 지향하는 협력적 지능의 구조입니다. 인간 중심 인공지능의 철학적 기반은 철학자 칸트의 판단 개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칸트는 두 가지 판단을 이야기했는데요. 결정적 판단과 반성적 판단입니다. 결정적 판단은 이미 존재하는 규칙이나 법칙을 사물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즉, AI를 인간이 통제하면서도 도구로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자동 채점 시스템이 있더라도 최종 판단은 교사가 내리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성적 판단은 조금 다릅니다. 주어진 규칙이 없을 때 스스로 새로운 원리를 찾아내려는 판단입니다. AI가 단순한 계산을 넘어 맥락과 가치, 사회적 의미까지 고려하도록 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학습자의 정서 상태를 파악해서 피드백 방식을 조절하는 감정인식 챗봇이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 중심 AI의 핵심은 AI가 인간의 조건을 반영하면서도 인간이 그 AI를 신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AI는 여러 방면에서 정말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교육에서는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의료에서는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며 에너지 관리 분야에서는 효율적인 자원 사용을 가능하게 하죠. 하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도 존재합니다. 데이터 편향, 인권 침해, 디지털 격차 같은 문제가 그 예입니다. AI의 발전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 AI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의 맥락에서 인간 중심 인공지능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정밀교육입니다. 정밀교육은 학습자의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서 진단, 예측,
개입, 예방의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진단 단계에서는 학습 로그나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서 학습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예측 단계에서는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이용해 성취 저하 위험군을 식별합니다. 개입 단계에서는 개인화된 피드백과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마지막 예방 단계에서는 조기 개입을 통해 학습 실패를 줄이고 성공 경험을 확산시키죠. 이런 방식으로 AI는 학생의 학습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고 지원하는 조력자로서 기능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스마트 평가가 있습니다. AI는 다양한 형태의 평가 문항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주관식 답변까지 자연어 처리로 채점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학습 전략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학습자의 클릭이나 스크롤, 페이지 체류 시간 같은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서 학습 동기나 몰입도, 흥미 수준까지도 파악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평가의 개념이 단순히 점수화에서 벗어나 학습 과정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AI가 이런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교사의 역할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에서 데이터를 해석하고 학습을 설계하며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조력자로 바뀌게 됩니다. 즉, AI는 교사를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을 확장시키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AI가 교육 현장에서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설명 가능한 AI. AI가 어떤 근거로 판단을 내렸는지 사용자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해석 가능한 기계학습. 단순히 결과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나온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셋째, 윤리적 설계. 공정성, 책임성, 지속 가능성 등 AI가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윤리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AI는 효율성과 계산 능력에서는 인간에 능가합니다. 하지만 감정, 윤리, 공감, 직관, 이런 영역은 여전히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이죠. 결국 교육에서 기술은 도구일 뿐 그 본질은 언제나 사람의 성장에 있습니다. AI와의 협업은 인간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단순한 기술 중심 사회가 아니라 차가운 기술 위에 따뜻한 인간성을 세우는 사회입니다.